손석희의 시선 집중. 음식은 떠난 연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요즘에는 음식이 너무 흔해서 귀한 줄을 모른다. 최근에 만화 식객 27권을 완간한 허영만 화백의 말이었습니다. 단행본이 300만 부 이상 팔리고 영화와 드라마로도 제작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음식 만화 식객은 만화로는 드물게 다양한 독자층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에서 허영만 화백을 모시고 식객 그리고 그의 만화 인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요일에 만난 사람. A4 용지 10,000장의 취재자료, 라면 상자 3개 분량의 사진자료,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의 연재기간, 영화와 드라마로 리메이크됐고요. 300만 부 넘게 팔린 27권의 단행본, 허영만 화백이 그린 만화 식객이 세운 기록들이죠. 각 지역의 특산 음식물들을 소재로 음식 대결을 벌이는 내용의 식객이 최근에 제135화 밀면 27권의 단행본을 완간하면서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물론 화백께서는 아주 끝은 아니다. 아직도 할 이야기가 많다라고 지난번 저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큰 단원의 막을 일단은 내렸습니다. 1974년에 집을 찾아서로 데뷔한 허영만 화백, 그동안의 비트, 미스터 큐, 아스팔트 사나이, 타짜, 수많은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인기 만화가로, 더더군다나 이제 현역 만화가로 오랜 기간 동안의 자리매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에 만난 사람의 주인공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선거날 잠깐 저희가 짧게 인터뷰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때 많은 분들이 반갑다고 하셨고요. 특히 식객 팬들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27권으로 끝으로 이제 완간을 하셨습니다만 지난번에 잠깐 말씀하시기를 이건 끝이 없는 작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또 더 이제 준비하실 그런 내용들 다 돼 있는지요? 준비가 돼 있으신지요? 준비는 그 전부터 많이 돼 있는 거 중에서 이제 27권은 일부고요. 예.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지면이 연재할 지면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끝을 내게 예. 됐죠. 그럼 뭐 연재할 지면만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럼요. 그런 예. 준비는 되어 계신 거군요. 예. 300가지 정도의 음식이 소개가 됐습니다. 식객을 통해서. 뭐 우리 한국 음식이 300가지가 넘기 때문에 물론 더 하실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튼 식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건네고 싶었던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이 기다리는 마음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요즘 뭐 저기 양식을 하고 뭐 저기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때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은 1년에 맛있는 철 많이 나는 철은 한 번이잖아요. 예. 그 한 번 먹고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뭐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또 뭐 그런 건 아닌가. 그리고 또 제철 음식을 먹자 그런 예. 것도 있고요. 그게 사실 뭐 비닐하우스니 뭐니 해서 1년 44철 아무 때나 같은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아무래도 그 자연에서 나오는 제철 음식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희 생산자들의 노고를 그만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예. 135가지 에피소드 가장 애착이 가는 뭐 다 똑같겠습니다만 그런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했던 고구마하고요. 예. 육개장이나 미역국, 예. 아니면 또 그 고추장 굴비 그렇게 있어요. 이게 뭐 자료 조사하시느라고 전국을 다 다니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다니죠. 예. 이건 굉장히 좀 실질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다녀보신 식당 중에 마음에 드시는 것 한 5군데를 꼽아달라고 부탁드린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방송에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되죠. 광화문에 어부가라는 집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 생선 요리집이었는데 그 집을 꽤 아껴 썼는데 어느 날 갔더니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저 세종문화회관 뒤쪽에 있는 예. 그쪽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아쉬웠는데 요즘 이제 소개해드릴 만한 것은 이제 마포경찰서 그 앞에
진미식당이라고 예. 개장하는 집입니다. 게장이요. 예, 그리고 이제 봉우리 한정식이라고 한정식 하는 집인데 한정식 하면 보통 차가운 음식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집 뭐 아주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런 정도겠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소개시켜드리기가 참 어려운 게 저희가 취재할 때는 맛있었는데 가 보면은 벌써 맛이 변한 집도 아 많았어요. 그런가요? 예. 그건 왜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저희 식객 때문에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져서 음식 맛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 예. 건지 하여튼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물려주면서 또 맛이 변하는 경우가 손맛이 많고.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예. 아, 그 손맛이란 건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문화에서 배워도 잘 전수가 안 되는 건가 보죠. 근데 그 손맛이라는 게 결국 입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자기네 그 자손들이 이제 어머니 음식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음식을 자기가 만들 때도 아무래도 이제 그쪽 방향으로 쏠리게 되죠. 예. 예. 뭐 주변에서 이렇게 음식점 추천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예, 같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저희 큰아이가 회사에서 회식 가는데 아버지 뭐 5만 원대 뭐 적당한데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게 뭐 저희 머릿속에 입력돼 갖고 쫙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나오면 또 한참 뒤져야 되죠. 예. 예. 그래도 가르쳐 주시긴 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가끔 예. 뭐 저기 아주 시골 가 있는 뭐 경상도나 전라도 가 있는 친구가 예. 나 지금 여기 여행 왔는데 음식점 어디가 좋으냐 예.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그 요즘 뭐 한식 세계화다 뭐다 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불고기, 뭐 김치, 비빔밥,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화할 수 있는 음식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우선 세계화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 예, 그리고 동의합니다. 음식 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대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세계화된 음식을 보면 우선 좀 간편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햄버거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중국 음식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근데 국물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이제 휴대하고 다니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세계화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우리가 좀 키워나가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 서양 음식 대부분 특히 미국 음식 같은 거는 국물이 없잖아요. 예. 그런 음식은 개척 시대 때 자기네들이 뭐 국물 같은 걸 넉넉히 해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음식에서 이제 발달이 됐다고 보고요. 예. 우리 음식은 국물이 있는데 요즘 저는 음식점 가면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달면은 제일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달아가지고 아주 시켜놓기만 하고 옆집 가서 먹은 적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이제는 그 이제 스테이크 주문할 때 뭐 많이 굽냐 적당히 굽냐 뭐 그런 식으로 주문을 하듯이 단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매운 거 혹은 짠 거 이런 거를 어느 정도로 구별을 해서 드릴까요라는 주문 정도는 이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식 세계화 얘기를 할 때 그 소금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금이요? 예, 소금은 이제 간을 맞추는 거니까 음식의 시작이거든요. 예. 그 더군다나 우리 그 서해안에서 나는 소금은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그 빠지지 않는 좋은 소금이라고 그럼요, 그러는데 예. 지금은 그 천일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많이 없어졌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더 없애지 말고 그 소금을 세계화하는데 앞장 세우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직접 그 요리하시는 것도 많이 즐기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즐기지는 않는데 그 전에는 주로 먹는 쪽이었거든요. 먹기만 하는 쪽이었는데 식객을 연지하고 나서부터 음식 만드는 거를 자주 보다 보니까 이게 재밌겠다라는 예. 식으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가끔 요리를 해죠. 예.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취미로 하니까 재밌지만은 주부들이 이제 고통스러울 때가 그게 많겠죠. 뭐 매일 해야 되니까. 그 취미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많이 만드십니까? 제가 제일 잘하는 게요. 예. 고막입니다. 고막. 꼬막이요. 예, 겨울철 고막인데 예. 이거는 뭐 특별한 요리 기술도 필요가 없고 예. 삶기만 하면 잘 삶기만 하면 되거든요. 잘 삶는 방법만 근데 그 하나 양념이 잘 들어가야 아니요. 양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자체로 맛이 잘 굉장히 삶기만 좋습니다. 하면. 예. 예. 뭐
저희 막걸리도 좋고 소주도 좋고 와인 안주 아주 좋습니다. 예. 근데 삶는 이 저 정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제가 삶는 방법은 물을 끓이고 거기다가 끓는 물에다가 이 고막을 넣는 것이 아니고 예. 고막을 다른 그릇에다가 담가놓고 예. 끓는 물을 고막 위에다 붓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끓이지는 않는 거죠. 예. 그리고 뚜껑을 덮어놓고 국물이 좀 많게 살짝 익히려면 한 5분, 예. 조금 5분, 중간 정도는 6분, 조금 넉넉히 익히려면 7분 정도를 두면 아주 잘 익습니다. 예. 이 고막을 이제 물에다 넣고 삶아 버리면은 뚜껑이 열리지거든요. 예. 예. 조금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뚜껑이 열어져 버리면은 그 속에 있는 맛있는 그 국물들이 다 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 사실 맛없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음식 만드는 것이 아주 미묘한 그렇죠. 그런 작업인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같은 방향으로 몇 번 저어라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정설은 없지만 저하고는 적당히 삶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그 인사동에 꼬막 요리 잘하는 데를 하나 아는데 예. 예, 언제 비교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꼬막 요리를 좋아하시는군요. 그 겨울에는 꼬막 이상 없습니다. 예, 예. 그 뭐 싸고 뭐 그렇죠. 예. 그 좀 미식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죠? 아까도 말씀하실 때 뭐 너무 달면 옆집 가서 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댁에서 이 저 허화백님의 입맛 맞추는데 좀 고생하시지 않으실까요? 이 다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음식 놓고 음식이 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꼭 참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 예, 다음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음 사람이 곧 나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음식에 신경을 써야 돼. 다행히 저희 집 사람이 음식을 잘 합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당신 까탈남 아니냐 집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까탈남이냐 그랬더니 마누라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대개 이제 음식점 가서 이렇게 지적하는 걸 좀 뭐랄까 쑥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 뭐 그냥 뭐 다음에 안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은 좀 와닿네요. 다음 그리고-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좀 맛하고는 관계없이 요즘 음식점 가면은 의자 끄는 소리 있잖아요. 예, 깍깍 소리 나는데 이거 상당히 신경 쓰이는 소리거든요. 예, 근데 아주 고급 음식점에서도 그런 거를 신경 안 쓰더라고요. 의자 밑에 그 고무박힌 같은 것만 몇 개 찡겨 놓으면 그런 소리 안 날 텐데. 예. 그래서 지금 신경 쓰는 분야가 우리하고 좀 저하고 좀 다른 곳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죠. 예. 여기까지 일단 들으시면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까칠하시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우리들 손님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예. 주는 대로 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 좀 얘기를 해줘야 개선이 되죠. 예. 뭐 심지어는 밥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청소하시는 식당도 있으시죠. 맞습니다. 만화가로서의 허영만 화백의 얘기를 좀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만화가의 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셨나요? 뭐 많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만은 저도 대학교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2학년 말 때 난 대학교를 못 가는구나. 가세 때문에 그러셨다고요. 그 그래도- 형님은 근데 대학을 가셨고, 형님은 이제 예. 대부분 장남은 한 사람쯤은 이제 대학 가고 그러니까 예. 저는 차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만화로 방향을 바꿨죠.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만화도 자주 그리고 뭐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요거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예. 그 전부터 뭐 물론 이제 만화 세대셨겠죠. 많이 물론. 보셨고 좋아하셨고. 다행히 저희 누님 한 분, 형님 한 분 위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화를 집에 많이 들고 왔어요. 예. 근데 우리 집안에서 8남매였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으셨겠죠. 예. 그러니까 너 만화 보지 마라,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안 듣고 뭐 자유스럽게 뭐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예. 47년생이시지 않습니까? 48년입니다. 48년생이신가요? 그러면 한국 전쟁 끝난 것이 그때 겨우 한참 아니, 만화 한-
한국 전쟁 그 전에 그 여순 반란 사건 때 예.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 전쟁 끝난 다음에가 한 7, 8살, 6, 7살 때 그때 한창 만화 볼 때인데 그때도 우리가 만화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많지는 않았고요. 예. 그 출판되는 부수나 만화가들도 많지 않았는데 그때는 만화방이라는 것도 한참 후에 생겼고 예, 예. 뭐 밑에 가만이나 뭐 저 자리 같은 거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뭐 한 4, 50권 이렇게 예. 펼쳐놓고 돈 내고 그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보는 그런 풍경서부터 시작됐죠. 예. 그때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만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한 가장 인상에 깊이 남는 만화는 어떤 거였을까요? 저기 제가 이제 만화를 부지런히 볼 때는 이제 만화방이라는 게 생겨서 이제 집 안에서 예. 보는 거였는데 약동이와 영팔이라고 방영진 선생님이 그린 약동이와 영팔이 영팔이요. 예. 예. 그 시골에서 그 남자 셋이 올라와서 서울서 생활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뭐 그림이 뭐 다이나믹하고 뭐 아주 잘 그린 그림은 아니었지만 그 대상 같은 게 아주 정확했고 예. 소소한 얘기까지 놓치지 않는 그 연출력 같은 게 아주 좋았죠. 예. 저는 그 뭐 선생님보다 연배가 조금 아래이기 때문에요. 60년대 중반에 주로 만화를 많이 봤는데요. 예. 제 기억에는 그 동물 전쟁. 최경 선생이 종물전쟁. 아, 그 만화가 성함을 기억하시는군요. 예, 뭐 그때 독자로 있다가 곧 이제 동료로 됐으니까 그 시절 알죠. 뭐 산호 선생 라이파이 뭐 예. 그런 걸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아톰은 그 이후에 그 일본만 하긴 합니다만. 그렇죠. 아톰. 예. 하긴 많이 봤습니다. 철인. 철인 28호 그것도 일본 예. 만화였고요. 예, 28호. 그 이제 뭐 그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종래 선생 엄마 찾아 산말 아이 그 뭐, 맞죠. 예, 예. 뭐 지금 저기 나이 든 세대들한테 그 얘기 만화 얘기 시작하면 엄마 찾아 산말리부터 시작합니다. 예. 저도 만화는 좀 잘 그렸었습니다. 아, 예, 뭐제 세대는 다 그렇다고 주장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림 그려주고 제 숙제를 대신해온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후회 안 합니까? 허화백님을 뵈면 제가 좀 후회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큰 그 화백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나름대로 제 마음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가로서의 첫 출발은 대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좀 큰 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시작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죠. 예. 어느 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셨는지요? 제일 처음에 박문윤 선생한테서 박문윤 선생님. 예, 예. 지금도 만납니다. 지금 뭐 45년 동안 만나는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 뭐 만화뿐만 아니고 음악, 미술, 문학, 영화 뭐 이런 다방면의 이 재주가 많은 분이라서 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야만 또 훌륭한 만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인생의 이 올바른 계획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예.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분이 그런 스승분 중에 한 분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근데 대신 너무 게을렀어요. 예. 게을러 가지고 그 화실이 1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나셨군요. 예, 그리고 거기 떠나서 이제 잠깐 그 순정 만화도 좀 그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향원 선생, 이향원 선생님. 예, 그분 만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예. 제가 실천을 못하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았죠. 예. 그리고 그분이 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결정적인 순간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예. 그 선생 원래 화풍도 있고 그러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예.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 문화를 거쳐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는 것은 뭐 화풍이라든가 아니면 주제를 정한다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까? 근데 이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그 예. 선생이 주죠.
주저 이제 A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간다라는 주제를 주면 제가 이제 거기 살을 다 붙여서 이제 예. 그림을 그렸었는데 화풍이야 뭐 제 나름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예. 그 비슷한 화풍을 그리다 보는데 네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몇 년 지다 보니까 이 제가 그 선생 화풍을 만들어가는 꼴이 됐. 예. 예. 제가 이제 문화생 중에서 이제 주도해서 나가는 예.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향원 선생 밑에서는 몇 년 계셨습니까? 횟수로 7년 있었어요. 아이고. 그럼 그 문화생 생활만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하신 아니요, 한 8년 했습니다. 8년 했는데 이제 횟수로 7년이니까 예. 그 사이에 이제 변수도 좀 있었고. 근데 그 사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예. 요즘도 만화가가 되려면 그렇게 다른 분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 되나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오래 했어야 되는 이유는 그 당시 대비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더 했고요. 요즘은 문화생 시절을 거쳐도 그렇게 오래 안 하죠. 예.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다른 분 밑에 들어가서 한 7, 8년 있으라고 그러면 다 안 할 것 같은 안 생각이 하죠, 들어서. 안 하죠. 예, 예. 벌써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만큼 오래 있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그 나중에 데뷔를 했을 때를 생각해 갖고 예.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진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74년에 집을 찾아서 이 작품으로 이제 첫 이름을 알리신 셈이 되는 거죠. 예. 예. 그 작품은 그래서 성공하셨나요? 그거는 성공을 안 했고요. 예. 그때는 한 달에 한 타이틀씩 3권 그렸습니다. 한 달에 3권. 예. 그 이상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달째 이제 각시탈이라는 걸 그래가지고요. 각시탈. 예. 예. 그때부터 이제 소위 팔리는 것은 이제 인류로 팔렸는데 예. 원고료는 그렇게 안 올려주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각시탈은 어떤 만화였습니까? 결국 이제 항일 투쟁 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예.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만화를 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내셨습니다만 나만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 같은 것은 있었을까요? 뭘까요? 있다면? 저는 유행하는 소재를 따지지 않고요. 예. 요즘도 뭐 유행하는 소재가 뭐 방송이나 만화나 무슨 소설이나 다 있죠. 예. 거기를 따지지 않고 재미를 최우선으로 뒀습니다. 예. 재미있어야 된다. 만화는 무조건. 그렇죠. 예. 예. 주제가 무겁더라도 일단 그것은 재밌게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예. 그것이 아마 오늘날의 허영만 화백을 읽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재미를 주지 않으면은 독자들이 책을 읽다가 놔버리니까 예, 그나마 전할 메시지조차도 전하지 못하게 되는. 전하지 못하게 되는. 예. 오늘 현역 최고의 인기 만화가이신 허영만 화백과 함께 토요일에 만나는 사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해드린 말씀 좀 듣고 더 만나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예. 현역 최고의 인기 만화가이신 허영만 화백과 지금 토요일에 만난 사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객 완간한 얘기 그리고 만화가로서의 초창기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눈 바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식객은 연재할 공간이 없어서 쉬고 계시다고 하십니다만 여전히 이제 또 연재할 공간이 생기면 계속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이제 준비 기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연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주로 자료 준비만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예를 들면 뭐 여행도 좀 더 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나요? 아무래도 여행을 많이 하죠. 예. 근데 그것도 다 사실은 그 작업과 관계된 여행이신가요? 그럼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전에 해왔던 작업을 이제 잊어버리고 예. 이제 내 머릿 속에 공간을 비울 수가 예. 있으니까 여행을 많이 하고요. 근데 완전히 일이란 건 다 그냥 놓아버리고 깨끗하게 예. 그렇게 다니시는 여행은 없나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국내에 있으면은 예. 아무도 전화도 받고 그러니까 그 완전히 탈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외국을 많이 가는 편이에요. 예. 그동안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비트, 아스팔트 사나이, 미스터 큐, 망치, 타짜, 식객 뭐 만화로서뿐만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렇게 그 영상화된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작업을 하시고 또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내놓으시고 한 만화 작가시라면 굉장히 뭐랄까요 그 뭐 이런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도 굉장히 많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게들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뭐 아무래도 뭐 이 어느 분야에 이제 이 윗부분에 있으면은 예, 후배들이 생각하기도 아 나도 저 정도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되니까 예, 뭐 충분히 그래야 되겠지만 이 원고료 받아가지고 뭐 부를 얘기를 할 정도는 예.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아 드라마, 영화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많이 안 줍니다. 예, 그 뭐 최근의 얘기고요. 예. 그 전에는 무슨 뭐 500만 원도 받고 뭐 300만 원도 받고 옛날에는 예. 아이고, 그 요즘은 뭐 그때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예, 요즘은 뭐 사실 그 충무로 흔히 영화가로 얘기하는 충무로에서 가장 뭐랄까요 관심을 가지고 그 모시려고 하는 그런 만화가 중에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 뭐 그런 편입니다만 예,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더는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문제는 이제는 얘기하는 게 좀 촌스럽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기 매년 5월이면 어린이 달이거든요. 예, 예.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니까. 남산에 저 만화를 막 수북하게 쌓아놓고 화형식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신문에 나오고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 참 우리들은 더군다나 우리 애들이 있었을 상황에서는 예, 정말 몸둘 바를 모르죠. 그러겠네요. 예. 가슴 아프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이제 만화가 이제 뭐 다방면에서 이제 만화를 찾아주기 시작했을 때도 예. 이제 이름도 회자되고 그랬을 때도 참으로 남의 앞에 감히 나서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 전에 인식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아 당신 참 좋은 사람이요 그랬다가도 뒤로 돌아서서 만화 나부랭이나 그리는 놈이라고 비하할까봐 예, 참 나서기가 어려웠죠. 예. 남들 앞에서. 지금은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제 세대는 옛날에 그렇게 그런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아직도 예. 좀 남아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게 사실 처음에 드렸어야 질문이기도 한데 그림을 잘 그리시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왜 만화가의 길이었을까요? 뭐 그 당시엔 그림 잘 그리면 되게 이제 뭐 순수 미술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이제 순수 미술 하려면 요즘도 이제 뭐 미술계에서 무슨 뭐 학력 많이 따지지만 그또 역시 또 학교를 가야 되는 문제가 학교를 있어서. 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게 큰 우리 하고 저 같이 그림 열심히 그리던 선후배들도 대학교를 못 가고 지금 뭘 하냐면은 상업 미술합니다. 예. 뭐 호텔에 뭐 수십 개 납품하는 그림 뭐 이런 거. 예. 그랬군요. 그리고 40년 이상을 이렇게 그 만화가의 외길을 걷고 계십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은 그럼 처음에 문화생 생활을 하셨을 때였을까요? 아닙니다. 문화생 생활을 했을 때도 뭐 사회적 인식은 낮아서 이제 그런 문제는 어려웠겠지만 예. 수입 면에서는 저는 거의 톱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생 문화생 시절에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이제 그런 거는 없었지만 어려움은 예. 없었지만 매번 어렵고 지금도 어렵죠. 뭐냐면 새 작품을 하나 내면은 독자들이 반응이 있을 때까지 예.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이를테면 식객 같은 것도 처음에 연재를 종합일간지에 연재를 하면서 한 두 달 반 동안 신문사에서 영 반응이 없는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응이 없나 보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문사를 갔더니 이제 문화부장이 끌고 뭐 여기저기 가면서 이 사람이 식객 그린 사람이다라고 예.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예. 저는 그 야속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미리 얘기를 안 해줘서 그렇듯이 매번 새 작품을 할 때마다 어렵죠. 예.
이것도 아까 드렸어야 될 질문인데 지금 생각이 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집안 형편 때문에 아무튼 형님께서는 대학을 가셨고 허화백께서는 만화가의 길로 들어오셨어야 했는데 형님에 대한 생각은 어떠셨습니까 그때? 근데 그때는 대학을 다니고 뭐 그랬는데 요즘 이제 저희 팔남매입니다. 예, 예. 우리 집에 복은 저기 작은 형님이 다 가져갔다고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초반에 그런 거고는 이제 뭐 그 형님에 대한 생각 뭐 나는 대학 못 갔는데 예, 예. 니만 갔냐 뭐 이런 감정은 없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 이 동네 여학생이 데이트하자라고 제가 먼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여자한테서. 예. 근데 저는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뭐 한눈 팔 시간이 없다. 예. 그때 무슨 저기 한참 사춘기 때 뭐 여자들하고 대화하고 그러는 게 좋았을 때인데도 예, 예. 한눈 팔지 않고 그때부터 굉장히 이쪽으로만 파고들었죠. 예. 어찌 보면 자신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력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하는 차남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집약적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허영만 화백이 되셨습니다. 만화 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도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환경에 신경 많이 쓰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어디 강의 가면은 손수건을 들고 다니자. 손수건 들고 다니면 저기 냅킨 여러 장 안 쓰거든요. 예, 예. 그리고 뭐 종이컵 쓰지 말자, 뭐 나무젓가락 쓰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 예. 저는 만화 외에 관심이라면 조금 좀 풀어지셔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도 뭔가 메시지를 또 담으시는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뭡니까 저 식객은 기회되는 대로 또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또 다른 계획도 있으십니까? 지금 뭐 사극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메르키트의 오줌입니다. 이제 징기스칸 얘기인데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극을 선호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될지 지금 다른 음식 만화 쪽을 또 뭐 그동안 준비한 게 너무 많이 있으니까 예, 예. 다른 것을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이게 그 무궁무진하시게 이렇게 또 자료를 가지고 계셔서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